안녕하세요. 오늘 온라인에서 지금 그야말로 난리가 난 아주 배담하고 흥미로운 이론 하나를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지정학과 비트코인, 이 두 개가 딱 만나는 지점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가 만들어졌을까요? 자, 이겁니다.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랑 뭘 해서 비밀리에 비트코인 보유량을 무려 3배나 늘렸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릴까요?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65만 2174 비트코인. 와,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바로 이 이론을 믿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미국이 비밀 작전을 통해서 확보하려는 목표치라고 합니다. 대체 이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거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럼 도대체 이 엄청난 양의 비트코인을 어떻게 모은다는 걸까요? 여기서 플라이휠이라고 불리는 아주 교묘한 계획이 등장합니다. 뭐랄까, 마치 석유를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현대판 연금술 같은 건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네, 이 문장이 핵심이에요. 석유를 팔아서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쌓는다. 이게 바로 플라이휠이다.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인 석유를 팔아서요, 훨씬 더 희소하고 가치 있는 디지털 자산, 바로 비트코인을 끊임없이 쌓아 모으는 겁니다. 일종의 멈추지 않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거죠. 이 시나리오를 보면 단계가 한 4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첫째, 미국 정부가 석유 회사들한테 보조금을 줘서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를 파내게 합니다. 둘째, 이렇게 얻은 제재 대상 석유를 확보하는 거죠. 그리고 셋째, 이걸 시장에다 팔아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돈으로 뭘 하겠어요? 그렇죠. 아무도 모르게 비트코인을 사서 국가의 비밀금고에 차곡차곡 쌓아둔다는 겁니다.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그냥 돈 벌려고 이러는 걸까요? 이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절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건요, 그냥 돈벌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전쟁, 바로 화폐의 미래를 건 싸움이라는 거죠. 이 얘기를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돈을 보는 관점 자체를 좀 바꿔야 합니다. 보통 돈을 그냥 물건 사는 도구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돈 자체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치열한 시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것처럼 우리는 이 거대한 화폐 시장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한쪽에는 딱 2100만 개로 정해져 있는 절대 더 늘어나지 않는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아주 단단하죠? 반대쪽에는요, 정부가 필요하면 그냥 막 찍어내는 명목 화폐가 있어요. 계속 찍어내니까 가치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 이론에서는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없다고 봐요. 결국 하나가 이겨야 끝나는 제로섬 게임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비트코인의 미래를 밝게 보는지 이 그림을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전 세계 화폐 시장이 이만큼 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비트코인은 아직 요만큼, 정말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해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저 거대한 시장의 아주 일부라도 뺏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치 상승은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들겠죠. 그래서 이 이론이 내놓는 최종 결론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미래는 선거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누가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졌느냐로 결정된다. 와,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결국 돈의 힘, 화폐 권력이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 시스템보다 위에 서게 될 거라는 정말 대담하고도 무서운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착착 들어맞는 것 같던 시나리오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 이론 자체에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모든 걸 뒤집을 수 있는 모순점이 발견된 거예요. 과연 뭘까요? 자,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가죠.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뭐였죠? 바로 미국 정부가 일단 손에 넣은 비트코인은 절대 팔지 않고 전략적으로 계속 모으고 있다는 거였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뉴욕의 한 검찰청에서 사무라이 월렛이라는 곳에서 뺏은 비트코인을 몰래 팔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거예요. 잠깐만요. 모으고 있다면서요? 이건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이잖아요. 대전제가 흔들리는 거죠. 이게 그냥 인터넷에서만 떠도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은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전략자산인 비트코인을 팔 때가 아니다.
이건 실제 미국 상원 의원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미 워싱턴의 정치 한복판에서도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는 증거죠. 자, 그럼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이 이론이 그리는 최종 그림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건 바로 세상의 모든 가치가 더 이상 달러로 매겨지지 않는 세상, 모든 것이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들이 보는 미래는 아주 명확해요. 정부가 찍어내는 돈, 즉 명목 화폐는 계속해서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반대로 수량이 정해진 비트코인의 가치는 계속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결국 모든 물건값이 달러나 원이 아니라 사토시, 즉 비트코인의 가장 작은 단위로 표시되는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이게 뭐 하루아침에 세상이 뒤집히는 게 아니고요. 아주 길고 점진적인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이 질문으로 한번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만약 세상의 미래가 우리가 하는 투표가 아니라 어떤 자산이 세계의 기축통화가 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면 어떨까요? 이 이론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던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